이자 이익이 아닌 걸 모두 다 비이자 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자, 금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대 마진도 최근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었죠,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근데 대출 잔액, 그러니까 총 대출의 총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총량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자 이익도 덩달아 증가하게 됐죠. 맞죠? 자, 이자 이익이 사실 증가했다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은 이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뭐 가계도 말씀드렸죠. 뭐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실 고통지수가 크게 보면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통지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그 이자 이익이 과도하다. 사실 과도한 건 아니지만 과도하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과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인정을 합니다.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오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팩트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은행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리시면 안 돼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도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요거 이익을 좀 줄이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정부 눈치가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 금융 소비자들의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이익보다는 비이자 이익으로 관심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기능이 가장 주된 기능입니다. 우리가 자산 변환 기능에 대해서 이때까지 얘기를 해왔잖아요. 맞죠? 이 부분이 자산 변환 기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이외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득 결제는 은행이 그 통장이 있는 거니까 뭐 돈을 보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외환 같은 경우는 뭐 고용보라고 볼 수 있고, 뭐 신탁도 상품을 사실 뭐 만든다기보다는 요 세 개, 요거 정도 제외하고 신용카드, 수익증권, 신탁, 자 이런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요 부분의 어떤 그 속성을 정의를 내려보면, 자, 은행은 예금, 적금 이런 거 이외에는 상품이 없어요. 은행은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뭐 금융상품 만든다 이렇게 소리 하는 거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상품 아예 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은행은 상품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은행에 가서 그 예적금이랑 대출 상품 빼고 상품이 뭐가 있냐라고 물으면 자기가 만든 상품이 없단 말입니다. 이걸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신용카드는 카드 사과죠. 그죠? 수익증권 펀드 이거는 뭐예요? 자산운용사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신탁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증권사가 만든 거죠. 카드사. 그 다음에 그 자산운용사. 신탁은 증권사. 얘네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어떻게 한다? 은행은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합니다. 은행은 상품을 그런 측면에서 만드는 데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입니다. 은행은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입니다. 은행이 과거에는 굉장히 이점이 많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전국에 영업망을 이렇게 쫙 깔고 운영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맞아. 그죠? 그 전국에 영업망을 깔고 이제 고객들이 오면은 그 금융상품을 소개해서 판매하는 구조였다라는. 그럼 지금도 크게 다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은행은 어디서 이익을 얻는다? 거기서 수수료 얻게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저는 또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저는 사실 뭐라고 하냐면 슈퍼마켓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슈퍼마켓이 자기가 직접 상품을 만듭니까? 아니죠. 떼다가 파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리테일이라고 하죠. 리테일. 소매. 금융상품도 소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은행이 리테일을 취급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여기서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더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글을 써놓은 게 있으니까 채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뭐 17년도에 제가 이제 16년도에 쓴 거네요. 16년도에. 은행에 들어가려면은 채널부터 알아봤다고. 실제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수치적으로 이게 좀 오래되긴 했죠, 자료가. 근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살펴보면은 적자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났었단 말이에요. 점포마다 비중이 되게 높죠. 국민은행 15%가 적자다. 이건 진짜 노답이죠.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점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주로 얘기했거든요. 뭐 소개를 하자면은 16년도 이 당시에 요 그림이 그대로 나왔어요. 요 그래프가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금융감독원 걸 인용해가지고 어쨌든 나왔습니다. 이 채널에 대해서 검색해보면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글하고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근데 이 부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비이자 수익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냥 예상을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얘기해요. 일단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다운.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진다고 생각했던 근거는 안 들리자고 하고 있으니까 은행원들이 이제 쥐어 짜가지고 마른 수건을 그냥 이렇게 짜가지고 물을 나게 만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카슈랑스가 빠졌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네. 아니,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아니, 아까 제가 봤을 때 뭐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얘기하면 당연히 내려가는 거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내려가는 겁니다. 비자이 그러면 왜 제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 일단 이 상품을 가입하는 거는 가게가 있고요,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기업들이 어때요? 지금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난리였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모의 여신 심사 해보고 계신 분들 어땠어요? 지금 기업도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어요, 없어요?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대기업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봤잖아요, 그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 뭐 유동성 또 100조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가게는 어때요? 금리가 오르고 이자도 많이 내고 이러니까 어때요? 금융상품을 가입할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들도 뭐 여유 자금을 운영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상품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입한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게든 기업이든 뭔가 금융투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신탁하고 수익증권 비중이 좀 크거든요. 신탁하고 수익증권 비중이 큰데, 신탁하고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거의 대부분이 롱도 있고 숏,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는 구조도 있고 내려도 이익을 보는 구조가 있지만,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 구조적 특성상 내리면 돈을 버는 데다가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결국은 올라야지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진 상품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증권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한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보조 지표로서 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제적 성격이 물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이고요. 그리고 실손보험 정도는 뭐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뭐 대부분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머지 그 이외의 보험들은 어때요? 의무보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4대 보험처럼 꼭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보험 신규 가입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경기의 매우 순행적인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은 이제 이런 그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보험마저도 해약을 합니다. 해약률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기가 나빠졌다라고 보는 바로미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약률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보험마저도 해지를 하는데, 그러면은 새로 보험을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은행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가 쉽겠어요? 뭐 외환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외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환 수익도 뭐 적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게 아니고서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도 수수료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소비를 줄이니까. 그럼 총체적 난국이죠. 일단 이게 힘들다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하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비판은 하는데 아무도 대안을 얘기 안 해요. 제가 오늘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오면서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대한은행이 문제다. 비이자 수익이 적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답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인터넷에 다 찾아보세요. 비이자 수익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써놨는지. 누가 영상 찍어놨는지. 없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비이자 수익의 개념이 뭐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거 누가 몰라요? 이거 어려워요. 아니 이자 수익 아닌 게 비이자 수익이다. 비이자 수익의 종류는 이런 거다. 은행의 비중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높여야 된다. 이 얘기는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잠깐 이제 여기 비이자 수익이 좀 침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이 타겟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한다? 비이자 수익은 누가 창출합니까? 제가 여기서 와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도대체? 아니 비이자 수익 창출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아닌가요? 들어가서? 그리고 여러분이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담인데 자 보세요. 은행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좀 안 좋고 그죠? 경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이자 장사에 대한 또는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 그리고 비이자 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요거 말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까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지금 가망이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제 2%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5%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잠잠해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 딱 이전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은행들이 해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해외.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다룰 겁니다. 그럼 해외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도 면접에 나옵니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외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영업 전략을 펼쳐야 되냐? 자, 잘 아세요 이거? 아니요. 이거 하셔야 되겠죠. 네. 인정합니까? 자, 두 번째 이거 말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될 겁니다. 자, 박근혜 정권은 창조경제라고 얘기하면서 창조경제가 표류하다가 그 천송이 코트 사건이 나오고 난 이후로 지급결제 부분을 개선하고 핀테크 시장에 어떤 폰을 열었어. 그렇게 나서 탄핵이 있었죠. 그 이후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혁신경제, 혁신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은행에서만큼은 그다지 좋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금산분리 제도 완화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비춰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근데 이번 정부는 어떻습니까? 자유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기, 시장 경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한 스탠스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었던 금산분리를 100% 완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금산분리 완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그 시점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내년 총선 이후라고 보시면은 그것도 국민의힘이 이기면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근데 갑자기 금산분리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해 금산분리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솔솔 피울 겁니다. 제 얘기대로 되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저희가 해외 진출하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요거는 또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비이자 수익으로 와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창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당위성까지는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항상 묻는 게 키워드가 뭐가 있습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했다. 자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죠? 어떻게 할 거냐죠. 그죠? 그리고 제가 비판을 했잖아요. 어떻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아 이거 뭐 중요하다고는 뭐 개나 소나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걸 평소에도 자주 말했던 건데 일단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하나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배경부터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영업점이 지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기조로 봤을 때 희망 퇴직도 늘리고 그 다음에 신규 채용은 과거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어때요? 그래서 원래 은행원들이 1금융 은행원들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8만 겨우 될 거야. 아마 올해는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대규모 채용을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맞아 안 맞아?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업점에서? 자 신문에서는 영업점의 축소, 폐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냐? 영업점의 효율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같은 표현 다른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업점의 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업점의 인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빠집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바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사고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바빠지면 어떻게 되냐?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또 고려해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 뱅킹을 통해 가지고 업무가 부담이 완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간단한 업무에 해당하는 거고요. 영업점에 와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업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 뱅킹을 담당해 본 결과 사람들이 그 이렇게 좀 더 되게 타이트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금융업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은,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금융이 해박하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분들이 뱅킹을 통해 가지고 막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잘 가입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 가서 물어보고 싶겠죠.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런 구조에 따라 가지고 고객 한 명당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이분한테 좀 계속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뒤에 대기 고객 막 50명 있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게 뭐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어쩔 수 없이 그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은행에 직접 가봤을 때 뭐 여기서 평균 내는 것들이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은행원하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깊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한번 비추어 보면 길게 오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되게 좀 바빠 보이지 않았나요? 근데 바빠 보이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한다? 이걸 다 설명한다? 오, 해보세요. 되는지. 자, 여기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있죠. 그러면 제가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싹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기소개서부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하겠다. 이런 소리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행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은행원들이 그 처리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소리를 할 수 있지? 제가 이거 허풍도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 이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이 빌드업을 했을까? 왜 이까지 빌드업을 했을까요?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충분히 저는 이걸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한번 자, 여기서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객 한 명당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객들의 눈높이는 높아져 있죠. 그리고 세상은 좀 더 복잡해져 있고 지금 시향도 많이 뒤틀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국민연금은 지금 지급할까 말까 하고 있고 맞아 안 맞아요?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고 채권도 내렸고 주식도 내렸고 모든 자산 가치가 다 내렸고 나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나는 1인 가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전세 사기가 판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세가 좋은지 월세가 좋은지 반전세가 좋은지 고정금리를 하는 게 좋은지 변동금리를 하는 게 좋은지 IRP를 지금 얼마만큼 집어넣는 게 좋은지 고민해요 안 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아주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아주 일부분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은행원은 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문 기사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우주 정복하라고 하는 기세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많이 여러 차례 아주 반복적으로 언급 드렸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야만 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최대한 온라인을 통해서 설명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16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서 사람들은 만족해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은행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만족스러웠는지. 요거를 말씀하셔야 됩니다.